안녕하세요. 복지만세입니다. 요즘 주민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통장에 700만 원 있는데 이거 빼야 수급받을 수 있나요?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차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포기해야 한다던데요. 오늘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중 상당수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에 재산 기준이 바뀌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올해부터 더 엄격해졌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2026년 재산 기준은 2025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더 엄격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완화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씨 가족입니다. 3인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중학생 아들 하나입니다. 박씨 가족의 재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10년 된 소나타가 있습니다. 시세 500만 원 정도입니다. 통장에는 적금 300만 원,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자동차 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총 7천만 원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7천만 원이나 되네. 우리는 수급 대상이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가족은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기본 재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박 씨 가족의 총 재산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 8천만 원보다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박 씨 가족의 재산을 0원으로 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8천만 원까지는 다 괜찮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재산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인정해주겠다. 아예 없다고 치자. 그럼 지역마다 기본재산액이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이 다르니까요. 서울은 집값이 비쌉니다. 시골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둡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 9,9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 8천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광역시에 사시는 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입니다. 7,7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세종시와 창원시도 똑같이 7,700만 원입니다. 그 외 지역에 사시는 분, 중소도시나 농어촌입니다. 5,3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숫자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9,900, 경기 8,000, 광역 7,700, 그 외 5,300입니다. 이 금액 안에 들어가면 재산이 0원입니다.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씨입니다. 혼자 삽니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입니다. 적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총 재산 1억 원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본 재산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 씨의 재산은 1억 원입니다. 100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럼 이 씨는 탈락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융재산 50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이 씨의 금융재산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500만 원을 뺍니다. 2,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이 씨의 실제 재산은 얼마로 계산될까요? 보증금 7천만 원, 금융재산 2,500만 원, 합쳐서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 9,900만 원보다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이 씨도 재산이 0원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실제로는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9,9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1억 400만 원까지 재산이 0원으로 봅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8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 8,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통장에만 1억 원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오직 통장에만 돈이 있습니다. 1억 3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산만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기본 재산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 씨입니다. 혼자 삽니다. 총 재산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서울 기본 재산액은 9,9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 더하면 1억 400만 원입니다. 최 씨 재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다. 이 1,600만 원을 소득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곱합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를 곱합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를 곱합니다. 최 씨의 초과분 1,600만 원이 금융재산이라고 칩시다. 1,600만 원 곱하기 6.26%입니다. 월 10만 16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 씨가 일을 안 해도 월 10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탈락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82만 556원입니다. 최 씨의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입니다. 82만 원보다 적습니까? 네, 훨씬 적습니다. 최 씨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82만 원에서 10만 원을 뺍니다. 7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제 재산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어떤 것을 재산으로 볼까요? 첫째, 부동산입니다. 집, 땅, 건물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금융재산입니다. 통장 잔액, 적금,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청약 전부 포함됩니다. 셋째, 자동차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포함됩니다. 넷째, 기타 재산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도 재산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가축도 재산입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부채는 빼줍니다. 은행 대출금, 전세금으로 받은 돈, 법원이 인정한 사채까지 빼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시세 2억 원입니다. 은행 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순재산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2026년 새로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청년 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만 추가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공제 금액도 올라갑니다.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살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멉니다. 2025년에는 어땠을까요? 기본 공제 30%만 받았습니다. 7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됐습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60만 원을 먼저 뺍니다. 4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를 또 뺍니다. 28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70만 원과 28만 원의 차이입니다. 엄청납니다. 두 번째 변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를 보겠습니다. 소형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월 4.17%만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자녀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2명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4인 가족입니다. 부부와 자녀 2명입니다. 7인승 카니발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 45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어땠을까요? 이 차가 100% 소득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 됐습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 2명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450만 원에 4.17%만 곱합니다. 월 18만 7,650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변화.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207만 8,316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12만 7천원 인상입니다. 1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82만 556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5만 5천원 인상입니다. 기준이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새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실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정씨 가족입니다. 2인 가족입니다.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겠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2010년식 모닝이 있습니다. 시세 200만 원입니다. 적금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800만 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자동차 200만 원, 금융재산 2,300만 원, 합계 4,500만 원입니다. 천안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외 지역입니다. 기본 재산액이 5,300만 원입니다. 정씨 가족 재산 4,500만 원, 기본 재산액 5,300만 원, 4,500만 원이 5,300만 원보다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정씨 가족의 재산은 0원입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 월 80만 원을 멉니다. 아내는 일을 못합니다. 소득이 80만 원입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일까요? 136만 2,767원입니다. 80만 원이 136만 원보다 적습니까? 네, 적습니다. 정씨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136만 원에서 80만 원을 뺍니다. 5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3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소득이 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는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 기준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 0원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500만 원 초과한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차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까? 주민센터에 가세요.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기준이 더 완화된 해입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만세는 앞으로도 정확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